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주인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더 자세하게 글로벌 트렌드를 통해서 국내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이슈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는 무역 규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 규제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무역 규제가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여러 차례 언급은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 좀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네, 실제로 건수를 보면 한국의 최근 무역 규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표로 좀 보시면 현재 지금 무역 규제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반덤핑, 그리고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의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반덤핑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자국보다 싸게 파는 제품에 대해서 그만큼 덤핑한 값만큼 추가적으로 값을 매기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상계 관세, 즉 관세를 더 물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것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을 이제 세이프가드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살펴보시면 이미 규제적인 것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사 중인 것들은 최근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것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 규제가 좀 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화학, 플라스틱, 고무, 이외에도 비금속 같은 여러 가지 철강금속이라든지 아니면 화학 제품들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무역 규제는 소재 쪽의 종목군들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 이후로 지금 무역 규제 중인 건수야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조사 중인 건수가 2012년과 2013년에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주지해야 되는 사실 아닌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이 이머징 국가라든지 해외 쪽으로 수출을 많이 늘려서 이 늘린 수출 자체가 경상수지 흑자로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것이 앞으로도 잘 유지될 수 있을지는 꼭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무역 규제가 소재 쪽에 좀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소재 쪽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재 쪽으로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나요? 전반적인 이유와 함께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연도별로 무역 규제 건수를 다시 한번 그래프로 조금 보시면 증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늘어났을 때는 이때는 이제 보호무역 자체가 증가한 것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같은 것도 301조, 슈퍼 301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였고요. 실제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98년, 99년도 이때도 무역 규제가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현재도 증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한번 위기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무역 규제와 관련된 보호무역주의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기의 전반적인 탄력 둔화에 의한 원인인 것인지 아니면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한국의 무역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에 항상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무역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 한국을 꼭 시기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자국 산업 보호와 함께 한국 비중이 커지는 것을 일종의 경계하거나 아니면 누르기 위한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서 선진국 쪽에서는 한국 견제, 그리고 이머징 쪽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 이런 방향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글로벌 무역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 업종 비중도 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원인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연도별로 품목별로 이제 규제하고 있는 것을 보면 90년대 때 중반 때 하더라도 IT 쪽이 굉장히 많았다면 이제는 어느 쪽이 많아지고 있느냐, 소재 쪽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지금 수입 규제 주로 하고 있는 국가가 이머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머징 국가의 발전 그 흐름이 70년대 한국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한국이 섬유산업을 기초로 하는 경공업부터 중화학공업, 조선업 같은 중장비 쪽을 넓혀서 그 다음에 IT로 넘어왔죠. 근데 이제 이머징 마켓들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공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막 중화학공업이 발달을 하고 있는 시기죠. 중화학공업과 함께 철강과 같은 소재 쪽이, 이 기초소재 쪽이 이제 막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의 수출 물량이 가장 많이 는 국가가 어디냐? 한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물량이
추가적으로 넓어지기 위해서는 그들 국가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오히려 그쪽에 캐펙스를 넓히면서 네. 자국에 만드는 상품으로 그 수요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90년도 때는 우리나라 IT, 대만 IT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선진국과 경쟁을 하는 구도에서 IT 쪽의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이머징 국가의 석유화학 산업들, 철강 산업들이 이제 막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대로 우리가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머징 국가는 전반적으로 세이프가드가 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의 추이를 보시면 거의 신흥국이거든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세이프가드가 뭡니까? 수입 제한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 거 수입을 제한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그런 금지죠. 얘기인데 근데 금지까지 간다는 건 가장 좀 높은 무역 규제 같은데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금지까지는 아니고요. 양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이머징 국가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과 이머징 국가의 수출 비중을 늘린 한국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계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규제 근거별로 보시면 나타나고 있는 추이 쪽에서는 말씀드렸던 세이프가드와 함께 반덤핑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견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선진국이나 이머징 국가들이 모두 자국을 보호하려고 무역 규제를 늘리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경제 자체도 좀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특히나 소재 쪽에서 많이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타격이 가장 크게 예상되는 업종이 있다면요. 당연히 소재 업종에 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내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의 타격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수출량 국가들의 타격이 네.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세이프가드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 규제가 늘어나게 되면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은 큰 타격이 없지만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의 타격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소재 산업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 조강 생산량과 지금 소비량을 살펴봤을 때 거의 수급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시면 네. 능력 자체는 점점 확대가 되면서 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부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이만큼의 설비는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놀고 있는 설비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되어야 수급이 조정이 되면서 철강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포스코 같은 종목군들이 궁극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지금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적인 구조조정이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어야 전 세계 철강업계의 흐름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도 전반적으로 지금 공급 과잉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죠. 우려했던 상황보다는 조금 더 뒤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뭐 중동을 중심으로 이쪽도 석유화학 설비를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고요. 중국 마찬가지고요. 이제 동남아 쪽에서도 일부 이러한 설비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공급 과잉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업체들의 움직임은 첨단 산업화, 좀 더 첨단 소재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것만이 이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뭐냐? 소재 업종은 당분간 어렵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피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냐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역 규제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업종. 어떤 대표적으로 것들인가요? 바이오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진국이 정말 일부 기술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약을 개발하는 일종의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약가를 더 낮추기 위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일부 움직임들은 지금 네. 무역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어야 소비를 늘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장려될 가능성이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산업 트렌드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또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모든 비용을 낮춘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같은 업종들은 이런 세이프가드나 무역 규제에서 오히려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할 수 없는 업종, 이런 무역 규제 할 수 없는 업종이 독과점 업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할 수 자체가 없다. 뭐 물론 그들 국가끼리는 할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국가들은 생산하고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이프가드를 치면 피해를 받겠네요.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여기서 피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업종은 우주항공. 이런 산업도 현재 지금 유치 산업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국가에서 모두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수 있다. 오히려 선진국의 주요 제품들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이 수출 중심의 성장국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무역 교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악재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소재는 당분간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역 규제가 가능성이 좀 낮은 바이오나 전기차, 통신, 인터넷 서비스 쪽 또는 독과점 때문에 무역 규제가 가능하지 않은 반도체나 우주항공 쪽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